다들 막 표정이 엄청 네, 저희는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요님을 모시고 에세이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의 주제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찾은 순간의 순간들입니다. 진짜 책을 읽다 보면 가영님이 정말 삶에서 굉장히 찾아낸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여러 순간들을 잘 포착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평소에도 그렇게 작은 것도 굉장히 관찰하는 편이세요? 네, 좀 원래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일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같은 하루가 단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일상을 대하니까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일상들을 좀 많이 포착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인상이 좀 시크하고 어떻게 그런가요? 보면 그 전에 봤던 인상은 약간 차가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말 붙이기 힘들 것 같고 도시 여자. 네네 네 그런 인상이었는데 사실 에세이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엄청 많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았던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막 책을 사 오셔서 같이 펴고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18페이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 알죠? 제가 쓴 글 읽을 때 옆에 앉아 있는 거.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와 보니 가방과 옷이 조금 젖어 있었다. 진동벨이 울려 카페라떼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옆 테이블의 커플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아마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은데 남자의 목소리는 조금 화가 나 있었고 여자는 울고 있었다. 그렇게 내 왼쪽의 테이블은 오늘 내린 소나기처럼이나 짧고 강하게 헤어지는 중이었다. 나도 모르게 왼쪽 귀가 오른쪽보다 조금 커지며 쫑긋했지만 음료를 만드는 소리들에 묻혀 잘 들리지는 않았다. 두 사람을 제외한 카페는 전반적으로 참 평화롭고 일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이게 다가왔다. 남자는 계속 팔짱을 끼고 연신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듯 했고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을 보니 목이 탔다. 남들보다 뜨거운 걸 잘 마시는 편이라 갓 나온 카페라떼를 평소보다 빠르게 마시다 보니 체할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오늘 기가 막히게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만든 카페라떼를 선택했다. 마침 비도 그쳤고 괜히 나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너무 좋았어요. 생생하게. 이 커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날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날 그 커플을 보고 이 글을 쓰면서 어땠어요? 느낌이? 모든 게 날씨랑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었거든요. 비가 막 강하게, 짧고 강하게 내리던 날이었고, 이상하게 좀 그런 끝나가는 관계를 제 3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는 것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허무함이 느껴졌던, 그러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날입니다. 네. 그게 고스란히 또 되게 담담하게 써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글이었고요. 그리고 또 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카페에서 쓰는 글이 많고 네. 또 굉장히 혼자 많이 카페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친구가 네네 궁금했는데 여기 다 제 친구분들이에요, 사실. 이제 글을 보면 되게 네. 굉장히 조용하고 좀 약간 가까운 분들이랑 진한 인간관계를 가지시는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것도 참 살면서 많이 바뀌는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두루두루 막 그렇게 가깝고 진한 관계보다는 안 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의 사람이 생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좀 슬프지만 나의 사람도 추려지고 그런 사람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런 정말 몇몇 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가는 편이에요.
주변에 카페에 혼자 가실 때 불러주세요. 네. 한번 만날 것 같은데요, 우연이라도. 네, 동선이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글을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백가용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함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얼굴보다 굉장히 목소리로 더 많이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언제부터 가영님은 음악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음악을 할지 이런 거는 몰랐는데 정말 유일하게 제가 꾸준히 좋아할 수 있었던 게 음악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흘러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또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이런 또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 원래는 다른 밴드 좋아서 하는 밴드에 네. 계시다가 혼자서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로 완전히 솔로로 하게 된 네. 계기가 있으세요? 너무 좋은 밴드였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밴드와 어울리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그러니까 일상이 거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듯이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쿵짝쿵짝 맞추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보다는 저는 좀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까지 이어나가는 작업이 좀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좀 때로 외롭기도 할 것 같고 그쵸. 네, 뮤지션으로 산다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창작의 고통도 있을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불확실성도 크고 네. 그래서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어떠세요? 뮤지션으로 산다는 건? 그런 직업적 고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감정들마저도 이렇게 음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생각을 혼자 굉장히 자가치유를 많이 한다. 굉장히 이 글을 읽다 보면 저도 그래서 굉장히 힐링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고통을 또 다시 속으로 잘 정화해서 예쁜 글과 예쁜 생각, 예쁜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에세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써도 되나? 그리고 이 사람 뮤지션인데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 이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부분을 쓸 때도 좀 아팠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다시 읽고 그러는데 어떠신지.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난 일들을 다시 또 책으로 냈고 그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확실히 슬프진 않아요. 이게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근데 이렇게 결과물로 남길 수 있어서 그런 힘들었던 감정들도 지나고 나면 좀 돌이켜서 저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용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별했던 그쵸. 순간의 감정을 남기는 거니까. 사실 그런 거를 또 글로 남기는 자신을 격려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꼭 글이 아니더라도 음악이나 가사로 승화가 될 때는 뭐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가 싫어질 때도 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또 그런 음악적 숙명이랄까요? 그래도 승화가 되는 감정들이라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 어떤 이별이나 이런 힘들었던 순간이 나에게 뮤즈가 된다.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 이별의 장면을 가영님 목소리로 이별의 장면은 아니고요. 이별의 감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48페이지 일상입니다. 떼창할까요, 떼창? 네, 일상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즉, 별일 없이 산다. 그동안에 게을렀던 자신을 반성하며 손 놓았던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있고 건강한 생각들도 많이 하며 음악도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나를 바쁘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 마음이 쉬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본의 아니게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에 가까워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즐겁지도 않다.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한심해 보여야 인생이 즐겁게 다가오지 않나. 그래도 요즘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쉽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고 친하지 않을수록 더 수월하다. 그리고 표면적인 내 모습은 지극히 멀쩡하며 심지어 살도 빠져서 꽤 괜찮다. 어느 날 늦게까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집에 돌아와서 문득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아, 집의 상태는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사람마다 평소에 집을 치우는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내 기준에 의하면 모든 물건들은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늘 익숙한 자리에서 편하게 빛나는 정도쯤은 된다.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옷방에 들어가서 외투를 벗어놓는데 최근에 입은 옷들이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그에 반해 거실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이상했다. 물건들은 한 번도 써본 적 없었던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닥은 심지어 반짝거렸다. 그렇다. 거실은 겉으로 보이는 내 상태였고 옷방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을 투영한 듯했다. 굳이 입지 않는 옷들까지 마구잡이로 꺼내어 어지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날 이후로 내 손을 거친 옷들은 정말 제멋대로 최선을 다해 널브러져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까지 어질러져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적잖은 충격과 허무함을 안고 잠시 소파에 앉았다. 어째서 잘 보이지 않는 일상들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까? 나는 최근에 특별한 이별이 아닌 일상적 이별을 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었고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도 더 일상적인 시답잖은 대화들이 오갔다. 하지만 나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일상이 가장 나쁘다. 네, 너무 좋죠. 이거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짠했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울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곡을 쓰고 있고 글을 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네. 다 솔직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들지만 뭔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생각과 에너지일 때보다는 영감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슬프거나 조금 우울한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뮤즈처럼 다가올 때가 많아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매일매일 성취와 막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삶을 달려가며 살다 보면 그런 순간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포착해서 이렇게 담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걸 긍정적이게 바라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또 가영님은 이제 뮤지션으로서 계속 뭐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런 어떤 외부에서의 기대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늘 평화롭진 않지만
이게 참 오랫동안 꾸준히 음악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대중들의 그런 기대나 그런 응원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지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좀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글을 쓰는 게 그런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책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지 않았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였는데 음악으로 그러니까 예술은 다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질 때는 글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가 또 글을 막 열심히 쓰다 보면은 또 음악이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년 1년 동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이제 가영님의 성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글이 있어서 네. 짧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23페이지 세 가지 소원입니다. 세 가지 소원. 나는 욕심이 많아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나 된다. 항상 손이 가는 것이 음악이었으면 좋겠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늘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한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으면 좋겠다. 좋은 뮤지션이 되는 일보다 그냥 뮤지션이 되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꾸준히 무언가를 조용히 해 나가는 것이 아마도 가장 어렵고 위대한 일일 것이다. 네. 가영님은 여기 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으세요? 방금 그래서 글을 읽어드렸듯이 항상 여러분에게도 제가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워낙 관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럴 때도 또 신기한 거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주시고, 하지만 본업은 음악이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항상 꾸준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팬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 네. 커플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굉장히 와서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서 네. 참 가영님 행복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남녀노소에게 모두 다 어울리는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네, 이렇게 한 번씩 꺼내와서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책이에요. 네. 굉장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니까요. 돌아가시는 길에 한 권씩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많이들 오랫동안 가영님 노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정말 오늘도 그렇고 월요일 라이브도 하면서 굉장히 가영님의 팬이 됐어요. 예쁜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영님을 앞으로도 팬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서 옆에서 함께 여러분과 가영님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신 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을 진행한 저는 책읽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